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때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는 그 온기가 전혀 전해지지가 않고 있죠. 오늘은 어제와 반대로 전강 후약의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초반에 강세 출발을 했지만 현재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전부 다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코스피가 4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지금 2370선까지 주저앉았고요. 코스닥도 17포인트가량 빠지면서 770선이 붕괴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그리고 환율이 1,295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1,300억 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나흘째 매도 중입니다. 2천억 원 현재 구간에서 넘기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내내 저점 매수하던 기관이 오늘은 또 매도로 돌아선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도 외국인과 비슷한 물량 2,100억 원가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이 다시금 저가 매수에 나섭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000계약 정도, 기관이 4,000계약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의 동향 보여주고요. 개인만이 저점 매수, 외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특징 섹터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의심 사례가 2건 발생했죠. 그리고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1차 검사에서 한 명은 양성, 한 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미코 바이오메드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에 상한가도 잠시 터치를 했고요. 또 녹십자 MS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 블루베리 NFT는 콘돔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원숭이 두창이 이 성관계로 감염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오늘장 3,000원 선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HK 이노엔도 마찬가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창 백신을 생산하고 정부에도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10%가량 급등을 하면서 4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1차에서 양성을 받은 환자는 현재 2차 검사에 들어갔고요. 그 결과가 오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변동성이 또 크진 않을지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 받아보시죠. 오늘도 필승 종목 소개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1대1 종목 상담까지 이어갑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는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호 전문가와 잠시 후에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현재 원숭이 두창 그리고 곡물 관련 섹터 제외하고는 오르는 섹터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종목들이 이 섹터 내에서 메르스라든지 ASF라든지 코로나19 치료제 쪽도 전부 다 끌어올리면서 이 제약 바이오 쪽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비료 사료 섹터에서는 특히 오늘 현대사료가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액면 분할 후에 거래 재개하면서 가격 제한 폭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락 쪽에서는 어제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세한 특징주들 오늘도 이수민 캐스터를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핫 종목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현대사료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자, 오늘 현대사료가 5대1 주식 분할을 한 이후에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재개가 됐습니다. 지금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사료 관련주들 또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추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버뮤다 지역의 이 선사와 LNG 운반선 1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물량은 카타르 L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총 수주 금액만 3조 3,310억 원, 이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KB증권에서는요, 삼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55,5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중국 봉쇄 여파로 2분기 실적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여파를 받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CT 현대차증권에서는요, 설화수가 지금 10%, 아모레퍼시픽이 60%의 역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익 추정치도 낮췄고요. 현재 목표 주가도 16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주의 뉴스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검색량이 가장 많이 집계되고 있는 10가지 종목을 이수민 캐스터가 짚어줬습니다. 이 중에서 또 오늘도 이태호 전문가께 한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전문가님? 역시 오늘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테마주 위주로 시장에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도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는 K옵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른쪽 가장 위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K옵션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죠. 현재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투자자들의 자세한 반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길게들 많이 써주셨습니다. 개미들은 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지? 내일도 꼭대기에 많이 물리겠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 분, 나 이번 여름 휴가 해외로 가도 되는 거냐 하셨습니다. 많이 좀 수익을 창출하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 분도 오늘 들어가셨나 보네요. 형들, 나 1억 태웠는데 내일 전망 줘봐 라고 던져주셨습니다. 네. 자, 이분은 일단 좀 내일 전망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님께서.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무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뭐 내일까지도 한번 체크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 K옥션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우선 K옥션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경매업체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지난 이제 6월 8일 경에도 K옥션이 한 차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당시에는 2024년까지 배당 성향을 약 15에서 25%까지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런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소식을 발표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한 차례 가져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또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이제 2주로 총 이제 1대2 무상증자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7월 6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8월 1일이라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상증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을 먼저 내가 선취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 기업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우량한 그런 기업들을 내가 먼저 좀 찾아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무상증자를 맛볼 확률은 그만큼 좀 높아집니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K옥션이 또 그에 해당하는 종목으로서 오늘 또 무상증자 이후에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상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올해 들어서 사실 지난 이제 4월부터 해가지고 5월, 6월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오늘경에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해주면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고 이제 61선을 모두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준 만큼 추세적으로는 내일까지도 좋은 흐름 한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워낙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이런 무상증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아닌 기대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그래도 가치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최근 흐름을 볼 때는 내가 투자한 이 기업의 경영진들이 과거에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재무 건전성 체크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함께 내가 보유한 기업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대2의 무상증자 소식을 내놓은 K옥션 현재 상한가에 들어 있습니다. 이태우 전문가께서 지난주에도 무상증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고르는 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같은 흐름에서 K옥션을 오늘 짚어봤고요. 내일까지도 일단 좋은 흐름은 예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QR코드 찍고 채팅방으로 직접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QR코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촬영하면 링크가 화면에 나타날 텐데 그 링크를 클릭하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익명의 채팅방에서는 세 가지 정보는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종목의 이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매수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내 비중까지 적어주셔야 이태우 전문가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는 빼먹지 말고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QR코드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리는 방법인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단 3글자만 적어서 가볍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역시나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입장하셔서 많이 종목 상담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지난 종목들 어떻게 수익률 내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태용로직스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70.8%로 목표가를 상회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조광 ILI도 52%로 수익률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13,700원입니다. 네, 수익률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또 어떤 종목 AS 해주실까요? 역시 오늘 K옥션이 무상증자 소식이 나타났던 만큼 저희 종목에서도 조강 ILI가 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랑 오늘장에서 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코멘트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강 ILI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좀 전략이 바뀌었을까요? 일단은 조강 ILI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최소 반매도 정도는 진행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잔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전량 매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강 ILI 같은 경우에는 정유 플랜트라든지 또는 조선 업황 이런 전방 산업 자체가 워낙 호황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수주량 증가 자체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동사의 주력 제품인 안전밸브에 대한 이 수주 자체도 같이 동반 상승할 거로 전망이 되면서 올해 매출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스팀 스트랩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해당 동사가 수주 경쟁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었죠.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 스팀 스트랩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 차례 말씀을 드려보면은 2022년까지 약 4조 원 수준의 시장 규모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지난해 스팀 스트랩에 대해서 국산화를 최초로 또 성공했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국산화 이후에 올해 본격적으로 해당 시장에 수주 경제에 뛰어들 계획으로 전망이 되면서 올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강 IRI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눌린 상황에서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권리락 이전에 한 차례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지금 워낙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반매도 이후에 잔량을 가지고도 전량 매도하는 쪽으로 가닥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필승 종목 리뷰는 조광 ILI였습니다. 이전에 이태우 전문가께서 이 종목을 저에게 소개를 해주신 후에 1대5의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까지도 이 시세가 뻗치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후에 저희가 AS 한 차례 해드렸었습니다. 이때는 최소한 반매도는 하고 진행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전량 매도하자는 포지션으로 전략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QR코드 찍고 이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링크로 입장하시면 채팅방이 열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나 익명으로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는 채팅방이고요. 여기에 세 가지 정보 빠뜨리지 말고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이태우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종목을 매수한 가격, 만약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포함한 가격을 적어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몇 %나 되는지 비중까지 이렇게 3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멘트, 사연을 남기고 싶다면 역시 함께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는 이태우라고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문자를 회신을 해드리면서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입장하셔서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정보 반드시 적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은 조금 후에 시작이 되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필승 종목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힌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유추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어떤 힌트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사실 그 기업이 만드는 장비에 대한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보셔도 이게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한번 보기나 할까요? 네. 오, 네, 어렵네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사실 저도 이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이런 장비를 만드는구나 해서 처음으로 봤던 장비입니다. 그렇군요. 약간 컴퓨터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네. 약간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 이런 느낌?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그리고 뭐 옷장 같이 생기기도 했고 어떤 장비일지 또 시청자분들은 네. 아는 게 많으시기 때문에 또 아실 그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 좀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 이런 미세화 공정이 들어가는 그런 공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라고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이 장비가 어떤 장비냐? BBT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업이 바로 BBT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BBT 장비가 어떤 장비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PCB 관련해서 PCB는 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PCB의 성능 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BBT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PCB 장비 검사 장비인 이 BBT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뭐 우리나라 뭐 PCB 관련하면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가 있겠죠. 삼성전기를 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삼성전기 측에서 미국의 애플에 이제 올해 출시되는
최근에는 차세대 맥북에 아이패드라든지 뭐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해당 동사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수혜주로서 한 차례 부각을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동사가 FC BGA BBT 장비를 올해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난이도에 의해서 현재는 일본의 기업인 일본 전산이 사실상 시장 점유율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 일본 전산 같은 경우도 해당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일본 고객사들이 지금 현재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뭐 검사 장비가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해당 일본 전산의 장비를 발주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이 일본 전산에 발주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약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 다음에나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사의 국내 유일한 이 BBT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올해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동사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제품에 대한 고부가 가치 제품인 만큼 실적 성장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동사에서 생산을 했던 이 BBT 장비가 약 7에서 8대 정도 생산을 가능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로 인해서 뭐 14대 정도까지도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한 부분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 전망치가 전년 대비했을 때 약 43% 증가된 매출액이 332억 원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약 50%가량 증가된 81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방송 말미에 또 소개를 드릴 예정이지만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다른 뭐 관련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개해주신 필승 종목은 PCB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방송 끝날 때쯤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태우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밀착 관리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QR코드를 찍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 속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것, 바로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몇 %로 사셨는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해당 번호로 역시나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용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전문가의 투자병법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가 1대1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는 3가지 정보만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수한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3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통만 남기시면 됩니다. 이태우라고 간략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해당 번호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같은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 같은 방법으로 많은 상담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함께 채팅방으로 입장을 보시죠. 건배하는 프로도님입니다. 버킷 스튜디오 종목을 말씀하셨네요. 2,432원 물타기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17% 비중이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K 콘텐츠, 영상 콘텐츠 대표주로 자리 잡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2,400원대에 매수해서 갖고 계신데 오늘 1,910원입니다. 자, 근데 하락폭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9%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 2,000원 선 붕괴된 것도 오늘 시점이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종목?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큰 상승이 나타났을 때 또 마찬가지로 왜 상승이 나타났는지를 알고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즌 2 이제 후속작을 또 제작을 한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관련해서 OTT 관련 업체들의 수급이 한 차례 몰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어떤 테마주를 공략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관점에서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OTT 관련 업종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넷플릭스의 주가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업황 자체의 분위기가 아주 큰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좀 아직은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추후에는 다시 한번 기회는 돌아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버킷 스튜디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잘 지켜주던 구간이 2,600원 부근대였는데 해당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이 있을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00원 부근, 2,432원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상되는 거는 6월 20일경에 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단순히 싸졌네, 저렴해졌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는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가 멈춘 다음에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렇게 추세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내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떨어지는 칼을 내가 맨손으로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에는 이런 이제 하락 추세 속에서의 매수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일단 한 차례 지지 구간대를 이탈했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의 매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최근 시장 여파로 인해서 의미 없는 매도는 하지 않으신 게 좋을 것 같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이 약 17%입니다. 아마 지금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도 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추가 매수를 따로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방 경직이 나타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그때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방 경직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상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약 1,900원 부근, 현재 구간대가 하방 경직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이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요. 한 1,900원 부근을 계속해서 잘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최대 비중 20%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에서 한 3%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이상은 늘리지 않기 바라겠고요. 그 추가 매수를 한 타이밍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그 홀딩하면서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상승 탄력을 가져갈 때는 약 2,65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의 첫 종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도 맞았던 종목인데 시간이 걸린다고 일단 총평을 해주셨고요. 고점 대비 저렴하다고 해서 절대 싼 가격이 아니라는 점, 이 평가는 조심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은 현재 구간, 그러니까 1,900원 선 지지하는지를 보자고 말씀을 하셨고 매수가 부근에서는 2분의 1 정도 비중 덜어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이동합니다. 음악 듣는 어피치님입니다. 현대건설 종목이고요. 45,000원의 매수가, 비중 10%입니다. 자꾸 떨어지네요. 유유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도 일단 종목 상담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현대건설도 오늘 급락 장세 3% 떨어지고 있고 38,15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손실이 꽤나 큰 상황이고요. 지금 현대건설 보니까 중국도 뭐 소비 위축된다고 하고 해외 수주가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설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문가님? 사실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워낙 뭐 새로운 정부의 뭐 추가 주택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뭐 수주 자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주들을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항상 이런 뭐 대규모 수주들이 있는 업황이라든지 또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큰 흐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대건설이 이제 2021년도에 뭐 연초부터 약 7월까지 뭐 한 5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뭐 4조 가량, 4조 이상이 되는 기업이 5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만큼 아무래도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의 시간을 거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도 추세적으로 뭐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한 차례씩 반등의 타이밍들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건설 업황 자체가 지난해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또 기간 조정을 거쳐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한 차례씩 다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추세적인 그 반등이 한 차례씩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반등이 있을 때는 사실 이 기업적인 가치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또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45,000원 구간은 충분히 달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자체가 10%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따로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한 그 비중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그 비중 자체를 더 늘리지 않고 매수가 부분에 왔을 때 그냥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내가 투자 성향 자체가 장기적이지 못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매수가 부분에 왔을 때 전량 매도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내가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상향해가지고 약 한 48,000원에서 5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종목 펀더멘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었고요. 매수가 부근에서 탈출 또는 48,000원에서 5만 원까지 목표가는 봐도 괜찮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태우 전문가가 1대1로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찍고 채팅방 입장하시면 바로 이 종목 상담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팅방에 입장하셔서는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한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함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보내실 때 이태우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채팅방으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주식 어렵다라는 닉네임입니다. 이태우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ITM 반도체 매수가 39,550원, 비중 10% 매수가 탈출 가능할까요? 그리고 좀 더 사고 싶은데 가능할지 진단 꼭 좀 부탁합니다. 라고 웃음 해주셨어요. 자, ITM 반도체를 매수하셨는데 일단 현재 가격을 살펴보면 32,000원 선까지 약간의 손실 구간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궁금하신 게 지금 두 가지인데 매수가에서 탈출하는 게 목표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네. 시간적인 여유는 그렇게 뭐 없으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네. 그리고 좀 더 사고 싶다. 추가 매수 타이밍도 여쭤보시네요. 일단은 질문이 뭐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먼저 기본적으로 매수가 부분에서는 충분히 뭐 탈출 전략을 구사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비중 자체가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5%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일단은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호회로 제품을 주력적으로 뭐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사실 올해 하반기의 실적 전망 자체가 계속해서 개선이 될 거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이러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매도를 하고 탈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무너져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시장 여파로 인해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꼭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하반기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가 아니라 조금 더 홀딩할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ITM 반도체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유보율 자체가 2,390%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부채 비율 자체도 130%로 유보율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자산 비율 자체가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통 비율 자체가 지금 28%, 약 30%가 안 되는 기업인 만큼 좀 너무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게 아니라 최대 비중 한 15% 정도까지만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차트상의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지난 2020년도 코로나 저점 구간에 거의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을 볼 때 이 코로나 때 당시보다 과연 지금의 기업 상태가 안 좋은가? 이거를 판단해 보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시장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회복을 해주는 타이밍에 해당 구간을 계속해서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비중 5%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탈출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본전권에서 탈출. 목표가를 좀 더 내가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2,000원 정도까지만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M 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점도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한 가격에서의 탈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그리고 추가 매수하고 싶다면 5%까지는 괜찮다. 또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싶다면 42,0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다음 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범우님입니다. 한일시멘트 21,150원이고요. 비중 30% 계속 물타기 하다가 이 가격까지 내려왔네요.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느낌표를 찍어주셨습니다. 자, 한일시멘트를 제가 좀 보니까요. 다른 시멘트주들도 다들 이 비슷한 그래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일시멘트는 특히 오늘 신저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13,600원인데 이분께서는 물타기를 좀 지속적으로 하셔서 지금 비중이 30%까지 올라왔어요. 어떤 전략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은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내가 홀딩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은 비중은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5월경에 고밀도 바닥용 레미탈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고층 압송에 성공했다라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 달 들어서 특히나 주가 자체가 2만 원에서 지금 13,000원권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한 30% 가까이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상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큰 흐름상에서 지켜줄 수 있는 구간인 15,000원 구간대 이 구간도 또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께서 어떠한 이제 관점으로 한일시멘트를 접근을 하셨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점이 지금 현재 한일시멘트 업황 자체가 처음에 내가 체크를 했던 것과 달라졌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큰 흐름상의 15,000원 구간대를 이탈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더 오랜 시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비중 자체의 30%를 내가 계속해서 조금 더 이런 지지부진할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 속에서 30%를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최소한 한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한일시멘트의 주가 흐름
흐름 자체가 회복 추세로 가져가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 그때 물타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 상승 추세를 노리느냐 이 부분을 꼭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조금 흐름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 축소 의견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시멘트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덜어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상철 님입니다. 넷마블 종목 말씀을 하셨고요. 10만 5천 원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14%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셨네요. 자, 넷마블도 그렇고요. 뭐 게임주들이 최근에 또 반등을 하는가 싶다가 이렇게 시장이 크게 빠지니까 함께 밀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넷마블이 지금은 7만 원 선에 딱 거래가 되면서 7만 원은 겨우 지켜내고 있는데 일단 뭐 크기에 비해서 기존 게임들도 성적이 뭐 옛날만큼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넷마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 기업도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를 보면은 조금 뭐 최근 들어서 신저가 52주 신저가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는 마냥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그래도 한 가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넷마블 같은 경우 올해 1분기에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다만 이제 그 해당 발표 이후에 흐름을 체크해 볼 때는 과연 2분기 그리고 뭐 3분기, 4분기까지 흐름 자체가 좋을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나빠질 거냐 부분을 체크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번 이제 금년 영업이익 자체가 뭐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다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간에서의 이렇게 실적 전망 자체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의미 없는 매도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 자체도 14%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아니다. 다만 추가 매수는 없이 해당 보유한 비중 자체만으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선은 뭐 흐름 자체를 판단할 때 하락 추세를 우선 멈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내가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고 그리고 추가 매수의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최대 20%까지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 경직이 보여주는 타이밍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좀 더 관망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내가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끌고 갈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하방 경직을 보여준 다음에 뭐 추가 매수 없이 반등 시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8만 원 구간에서 한 차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만 5천 원 구간에서 두 번째 비중 축소 이렇게 구간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넷마블이었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비중은 최대 20%까지 늘려도 된다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기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항공 말씀해 주셨고 닉네임이 눈에 띕니다. 3,000포인트 가자 님이네요. 대한항공 매수가는 3만 원이고요. 30% 비중입니다. 항공 관련주의 전망이 또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이분은 일단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항공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어떤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오늘 역시나 빠집니다. 2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대한항공 항공 관련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우리가 항공 관련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뭐 여객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항공사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아마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변수가 국제유가가 너무 비싸졌어요. 너무 네. 많이 올랐고 지금 앞으로도 이 국제유가의 전망치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110불 이상의 뭐 이런 상향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객 수요 자체는 늘어나더라도 이 항공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워낙 실적에 압력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도 그렇게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항공 관련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국제유가가 다시금 어느 정도 진정세가 접어드는 타이밍에 어느 정도 주가 흐름 자체도 회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하신 이제 금액과 비중 자체가 30%에
추이인데 비중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추가 매수를 따로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체크를 해드려보자면은 이 큰 흐름상의 이 차트 흐름을 볼 때 지금 현재 25,000원 부근대를 오랜 시간 동안 하락 추세에서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들이 몇 차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이 하단 구간 22,5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번 뭐 아무래도 시장 여파도 있긴 하겠지만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될 때는 비중은 최소 뭐 30% 정도는 좀 줄여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국제 유가가 진정이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좀 회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지켜줄 수 있는 이 구간만 좀 잘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잘 구사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수요는 높은 게 맞지만 현재 연료비가 리스크다. 그러니까 국제유가의 추이를 잘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항공주들 환율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들고 가셔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대한항공이 오늘의 마지막 상담 종목이었습니다. 네, 종목 상담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이 이후에도 이태우 전문가와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우리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다양한 시장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돼갑니다. 앞서 제시해 주셨던 힌트, 네. PCB 검사 장비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궁금합니다. 사실 기업명만 들으면 바이오 기업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바로 바이오옵트로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바이오옵트로? 네. 바이오옵트로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은 아무래도 좀 낮은 적은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지금 차트 흐름 자체가 오늘 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시장 여파로 인해서 약 8%가량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보시는 것처럼 지난 연말 구간에 지켜줄 수 있는 구간, 이 구간이 딱 오늘 6,100원 부근이 좀 지켜줄 수 있는 자리인데 해당 구간을 오늘 종가상의 흐름에 마찬가지로 잘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상당 구간 같은 경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라갈 때 이제 그 저항의 구간을 맞을 수 있는 자리가 7,5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1차적으로 7,500원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한 차례 이탈을 보여주고 물론 아랫꼬리를 달고 올려주는 저점을 올려주는 형태이긴 했지만 해당 구간을 또 이탈하게 되면 오랜 시간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손절 라인은 5,450원 제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바이옵트로 종목이었고 오늘자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목표가는 7,5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네, 계속해서는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관심이 또 많이 이탈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맞습니다. 주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시장 자체도 뭐 코스피도 뭐 약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도 2.5%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 종목만 보더라도 양시장 약 250 종목 정도만 200 종목 수준만 뭐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연일 하락세를 가져가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역시나 공부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 과연 시장이 반등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또 힘드신 분들께서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들으시면서 좀 위안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최선은 공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태우 전문가와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